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후보자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대법관이 됐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야당은 불참한 반쪽짜리 인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협력 순응한 검사가 6월 항쟁으로 탄생한 민주헌법하에 대법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일부 현직 판사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임명 동의안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강행 처리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법 정의의 토대는 인권과 민주주의이기 때문인데요. 대학생을 고문해 죽인 반인권적 사건에 관여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는 사법부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팟짱은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홍준표 경남지사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요. 상설특검제 개정안을 발의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이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의 고정 코너 대중문화 읽기에서는 어벤져스2 열풍으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7일 목요일 장윤선의 팟짱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내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회유에 홍 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네네. 네,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 회유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가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네. 홍 지사에게 성 회장의 돈을 전달했다는 중간 전달자, 네. 윤아무개 경남기업 부사장 네. 있는데 이분에게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 지사 네. 측근. 두 사람이 있었죠. 예. 어제
그 소환 조사받은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하고 네. 그 엄아무개 씨, 이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전화 녹음 내용이 음.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엄 씨가 윤 전 부사장한테 이제 이거를 홍 대표한테 준 게 아니라 홍 지사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나경범 보좌관에게 뭐 돈을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가 전화하게 된 경위를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이게 네. 처음 알려진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뒤부터 네. 계속 뭔가 회유를 적극적으로 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런 내용이 통화 내용에 녹음돼 있다라고 나온 거는 처음이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네, 네. 저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홍 지사가 네. 회유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그 회유 정황, 이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홍 네. 지사는 부인을 했죠. 그렇죠. 자기가 뭐 이런 거를 지시 한 바도 없고, 이 음. 사람들이 알아서 전화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내용이었다고 얘기도 해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뭔지는 이제 또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측근들이, 알아서 전화를 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아직, 특별수사팀에서 네.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를 지금 확실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내용이 상세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저도 지금, 그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그 홍 지사의 말처럼 알아서 전화를 했다. 그런다면 굳이 뭐 홍 지사가 뭐 연락을 하라고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예, 그냥 사실 이게 회유 이런 거를 네. 회유 같은 거를 사실 전화를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전화를 한 게 회유로 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네. 생각하면서 홍 지사 쪽에 이렇게 좀 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라고 한 거는, 네. 아마도 이제, 엄 씨가 제시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 나보장한테 준 걸로 받은 해라. 걸로 네. 하자. 그 내용이 이미 홍 지사 측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다. 당신은 여기에 입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네네. 나머지는 우리가 조사받았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홍 지사 측하고 다 얘기가 됐다는 뜻으로,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 검찰 수사 통해서 그 진위가 드러나겠지만, 이 홍 지사의 네. 회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홍 지사에게 뭐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혐의는 둘째치고 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인 거죠. 자신 스스로가 네.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권력형 비리를 이제 펼쳐내가 이렇게 막 권력형 비리를 거침없이 수사해가지고 네. 이렇게 옛날 국민적 스타가 박철원 된 씨 문제라든가. 사람인데, 네. 그 스타가 돼가지고 그 자산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고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뭐 회유를 한 게 사실이라면 네. 일단 법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서 음. 자격이 있는지 네. 그동안 그 모래시계 검사로 성원을 보내줬던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또 따져볼 게 이제 그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인데 만약 물론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네. 또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거니까요. 그렇죠. 검찰의 업무를 방해한 거고 네. 검찰 수사는 또 공무니까요. 네. 결국 그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밝혀지면 홍 기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예.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구속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법원에서 이제 물론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회유를 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려고 한 혐의가 있는데 그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만약에 그런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가 되면은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유를 하려고 한다든지 네.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통 영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이 좀 입증 자료를 갖추고 네. 영장 청구 시에 이제 혐의 소명을 잘 하면 홍준표 지사가 구속될 수도 있다. 망신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홍 지사 입장에서는 내일 검찰에 소환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일 검찰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망신당하면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사안인데요. 사실 홍 지사가 정치를 할 때도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훈수를 공개적으로 훈수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검사들은 참 꼼꼼하지가 못하다든지 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했냐 굉장히 훈수를 많이 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 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인생 역정, 정치 역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또 관련 진술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홍 지사의 측근이 전화했을 때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했을 때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말을 맞춰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검찰이 수사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김혜수 어제 조사를 받은 김혜수 전 비서관이 이제 서울 중순에 윤 전 부사장을 만나가지고 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당신 한 사람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까 엄씨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미 네. 나경원 보좌관이 받은 걸로 홍 지사한테도 돈이 안 간 걸로 이렇게 해놨다.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좀 다시 홍문종 의원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네. 홍문종 의원의 경우도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 자신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죠.
한 푼이라도 뭐 받았으면.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홍 지사 쪽 해명하고 네. 홍문종 지사 쪽 해명이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대응 그러면은- 방식에 대해서 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정치 자금이라고 한 게 사실 이게 뭐 영수증 끊어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서 그 사실 여태까지 비리 수사를 보면 배달 사고가 그러니까 누구 갖다 주라고 돈 줬는데 안 갖다 주고 자기가 먹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달 사고로 하는 게 가장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 가장 예, 좋은 방안이다. 방안이다. 이런 내용으로 네. 그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추측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참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죠. 그 김혜수 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해도 네. 대책 회의가 안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 전 부사장을 좀 을러대가지고 응? 진술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압박이죠. 압박을. 어차피 네. 네가 해도 상황은 안 달라지고 저는 이제 뭐 정치권에는 얼씬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라. 상황은 검찰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 지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예.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씨 얘기하고 김혜수 전 비서관 네. 얘기가 굉장히 뭐랄까 같은 맥락에 있어서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뭐 검찰이 여기서 언급된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 회의 이게 진짜 있었는지 실체가 뭔지 그렇죠. 이거는 밝혀야겠네요. 뭐 제가 진실성을 가지고 백날 소용없고 네. 검찰이 수사를 해서 딱 단서를 잡아서 기소를 하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한번 당시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관련자 진술이 뭐 이렇게 상세하게 네. 그 언론에 이렇게 발표되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언론들이 지금 더듬기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나 네. 대충의 윤곽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좀 상세한 내용이 네. 조금씩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네.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성완종 회장이 지시를 합니다. 윤승모 씨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 네. 1억 원을 줘라. 예. 라고 지시를 하는 거를 한정섭 부사장, 재무 담당 네. 한정섭 부사장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성해 놓은 비자금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비자금 계좌에서 네. 인출을 해가지고 윤승모 씨한테 주죠. 이 전달해라. 돈을 근데 이제 한정섭 부사장은 자기는 이 돈이 무슨 용도인지는 몰랐다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윤 전 부사장한테는 이러고 줬다. 이제 이런 거고 윤 전 부사장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홍준표 당시 의원 홍준표 의원을 만나야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을 잡는데 갈 때 이제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네. 돈을 들고 가죠. 비닐백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 네. 거기 가서 차에서 내려서 비닐백 들고 내려서 홍준표 의원의 에쿠스 승용차에
네. 탑니다. 타는데 그 안에 홍준표 도지사와 네, 나경범 보좌관이 같이 있었고, 네. 그 나경범 보좌관이 돈을 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갔다. 네. 뭐 이게 이제 윤 전 부사장하고 그 부인이 네. 현재까지 그 검찰에 나와서 한 진술 내용이다. 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네. 나경범 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어디까지 어떻게 부인했는지는 아직 좀 파악이 안 됩니다. 뭐 돈을 받긴 했으나 내가 들고 가고 홍 지사는 관련이 안 됐다라고 부인을 했는지, 네. 아니면 아예 그렇게 만난 일이 없다라고 부인했는지 두 분은 좀 추가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실 소속으로 해서 그 운전도 하고 그 홍 의원, 홍준표 당시 의원을 이제 수행도 하고 했던 네. 그 신아무개 씨가 있는데, 검찰은 신아무개 씨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걸로 보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 전 부사장이 어떻게 돈을 전달했는지 이건 상세하게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홍 지사가 내일 소환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어제 네.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도 압수수색했어요. 뭐 증거 확보에 나선 거겠죠? 뭐 이렇게 통상적인 압수수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네.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있는 대로 싹 들고 가고 막 이런 압수수색은 아니고, 네. 그 필요한 자료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이제 뭐 받은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게 뭐 크게 뭐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앞서도 뭐 얘기했듯이 그 만약에 국회에 있었다, 국회 뭐 주차장에서 뭘 했다, 네. 뭐 이러면은 또 국회에서 또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차량 출입 기록이라든지 네. 그 뭐 이런저런 CCTV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 그 필요한 그 부차적인 자료들, 사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하는 차원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했다. 자, 어떻게 보면 홍 지사가 검찰 나왔을 때에 뭐 이렇게 부인 이런저런 주차장에서 만난 적 없다. 그러니까 뭐 부인하면 아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여기 차량 출입 기록이 다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제시를 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확보해서 내일 홍 지사의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내일 오전에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나오게 되는데, 검찰 그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뭐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든가, 홍 지사의 스타일로 봐서는. 뭐 상당히 또 내일 네, 아침에도 굉장히 또 기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네, 네. 뭐 취재진의 그렇게 예상이 관심이 됩니다. 크니까요. 아무래도 홍 기사는 오늘 준비를 많이 해서 뭐 또 내일 또 여러 가지 뭔가 좀 상징적인 얘기를 네,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그냥 여태까지 알아왔던 홍 지사로 미루어서 생각하면 분명히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네, 그 아주 선홍색의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 자신이 당당함을,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 비주얼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거든요.
네, 눈썹 문신도 하셨죠? 네네. 네, 비주얼 굉장히 좀 중요시해서, 이게 사진이 또 일간지에 또 딱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네. 그러면 자신은 당당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 평소와 같이 이렇게 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네. 나오시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네. 안홍기 기자가 정치부에 출입하면서 홍준표 지사도 많이 취재를 했을 텐데, 자, 네. 안홍기 기자의 추측이 맞을지 내일 홍 지사가 어떤 복장으로 또 어떤 말을 검찰 앞에서 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뭐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근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요. 내일 홍 지사의 검찰 소환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여야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는 특검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특검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상설특검제를 이른바 기구특검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정안인지 서기호 의원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특검 가동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뭐 상설특검법이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의 문제 뭐라고 보셨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이미 예상을 했는데 작년 2월달에 이게 통과되는 법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무늬만 상설특검법이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반대 의견을 전했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사안이 터질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었던 그 사안별 특검법하고 다를 게 없고요. 네. 그 사안별 특검을 일반화해서 절차만 나열한 건데 국회의 2분의 1 동의를 요구하는 그 점에서는 기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야가 합의해야만 가능한 특검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그런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특검 개시할 수도 있는 그 조항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사안별 개별 특검법보다 오히려 개혁된 겁니다. 네. 그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설이라고 할 때는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한자로면은. 그렇죠. 그런데 상시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사안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서 이제 특검을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상설특검법이 아닙니다. 그냥 특검법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반대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네네. 내용을 보면 뭐 기구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설 전문 기관화를 통해서 임기제 특검으로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3년짜리 임기를 보장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특검이 수시로 가동이 되고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안이 터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흔히 기구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상설적인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특검이다 이런 뜻이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상설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라든지 그 과정, 그다음에 특검이 임명되자마자 특검 보호라든가 그 수사 인력들을 확충하고 사무실 마련하고 네.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낸 법안에는 3분의 1 동의만 있으면 국회에서 3분의 1 동의만 있으면 특검 개시가 또 가능합니다. 3분의 1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돼야만,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어서야만 특검 개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집권당이 다수당일 때 청와대 핵심 측근이나 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 수사를 즉각적으로 하기 어려웠었죠. 하지만 이 제가 낸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눈에 띄는 게 말 그대로 임기제 특검, 그러니까 3년 임기에 특검이 있어서 그리고 바로 특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그런 동의만 있으면 바로 특검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면을 보니까 이 지금 뭐 상설특검제 뭐 이런 내용보다 조금 더 특검을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 수사 대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행 특검이 보면 수사 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한정돼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 걸로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가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8천인의 친인척, 그다음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의지에 따라서 뭐 특검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다 보니 되는데, 네. 제가 낸 법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수사 대상 그리고 뭐 특검 임명도 수사 대상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제도 특검 뭐 이걸 보면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의원님 개정안 내용 보니까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한 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이 추천위 구성 자체도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현행법에 따르면 네. 추천위원이 7명인데요. 그 중에 2명은 야당 추천, 2명은 여당 추천. 네. 그 다음에 법원, 검찰, 변호사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한 사람 한 명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 이 두 사람이 이제 핵심인 거고. 네. 여기서 2명을 특검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2명 추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과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 한 명, 이렇게 2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행법이 되게 참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게요. 네. 뭐 그럴듯하게 추천위원회가 뭐 7명이 해가지고 돼 있지만 결국은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작년 2월 달에 국회 법사위 회의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좀 그럴듯하다, 좀 서기 의원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논의를 더 해보자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어가지고 일단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완하자, 이런 논리로 사실상 이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참 허술하게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그 국회 속기록에 보면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정확하게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추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정치연합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별도의 특검법을 또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사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을 그렇죠. 지금 발의했거든요. 네. 결국 새정치연합도 이 현행법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특검하자고만 하지 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든가 여기서는 또 반대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저희가 낸 법안에서는 네.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추천위원은 이제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제 비교섭 단체 저희 정의당 같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추천하는 한 명이 추가되는 것만 다르고요. 그거는 네. 비슷한데 여기서 제 개정안에서는 한 명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만요. 한 명만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택권이 없고 그야말로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임명만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설특검제에서는 뭐 여야 한 명씩 해서 2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의원님께서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한 명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걸쳐서 그러니까 국회 합의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그 한 명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나 이런 걸 좀 배제할 수 있다. 네,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네.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이고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정족수를 현행법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특검 추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추천 한 사람, 야당 추천 한 사람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정안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합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그렇죠. 되네요. 그야말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어제 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단독 표결을 받듯이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꼭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다른 점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상설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뭐 특검 임명 문제 이게 지금 개정안에는 좀 보완이 됐는데, 자, 바로 이 상설특검제 문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게 바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입니다. 네네. 성완종 리스트가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검찰 수사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와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의원님께서는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이제 꾸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메모에 기재된 8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홍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 이루어질 거라고 내일 예정돼 있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검찰 수사라는 게 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다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보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이 애초에 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이 수사 대상자들이 또 다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거나 좀 대통령 측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보면은 메모 8명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은 홍문종 2억,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지난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들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이 돈들이 다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일부가. 그렇게 뭐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뭐 홍문종 이야기도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은 지금 홍준표를 제일 먼저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다음에가 이제 이완구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완구 홍준표 두 사람은
대선 자금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홍준표는 2011년 자기가 한나라당 대표 나갈 때, 경선 나갈 때 받았다는 거고, 이완구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보궐선거 출마할 때 3천만 원 받았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가 네.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핵심을 겨냥하지 않고 그 이제 일반적인 그냥 불법 정치 자금, 네. 이완구, 홍준표 같은 그 격가지 측이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네요. 네네. 네. 뭐 이렇게 뭐 서기호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이 지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 문제다. 이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박 대통령 성 전 회장의 사면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을 지금 비껴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면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걸 보면 이제 네. 물타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당만 받았겠냐, 야당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여론들을 확산시키는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몸통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별로 기대도 안 했었지만은 점점 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근데 이제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현행 특검법에 네. 따르면 네. 사실 특검을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네. 네. 새누리당이 원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검. 네.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 사안별 특검을 별도로 내놨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도 이제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특검을 갈 수밖에 없긴 한데 네. 문제는 어떤 특검을 임명할 거냐가 또 결국은 핵심입니다. 잘못하면 특검을 해서 네. 면죄부 수사 결국 특검 해봤는데 별게 없더라. 검찰 수사가 특별하게 문제 없더라라고 결론이 나버릴 수가 있어서요. 네. 네. 그런 점이 또 우려가 되는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 말자 이런 것보다는 네. 어떤 특검이 돼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저는 더 중요하게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한 기대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지는 상황이 됐어요. 검찰 수사도 그렇고 지금 상설특검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대로 특검 임명이 되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는 사람이 또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그래도 뭐 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난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이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작년에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되던 과정도 보면은 국민적 여론이 그 이때 70-80% 이상 이렇게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뭐 하지만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특검법도 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됐을 때 국회에서 좀 더 힘있게 논의할 수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드신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그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잘 통과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특검법도 민심의 어떤 호응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회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데 팟짱 애청자분들이나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더 여쭙게요. 어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번에 팟짱에 출연해 주셔서 박상욱 후보자가 왜 부적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단독 표결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우선 이제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었는데 이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국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존경할 만한 대법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그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축소 은폐에 사실상 가담을 했던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됐다는 게 참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고, 네. 과연 그분의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직 판사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네. 굉장히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박상욱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지적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의원님께서도 국민 판사라고 불리셨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사법부 안에서의 그런 반발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네. 글을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그런 글을 올릴 때는 혼자 독단적인 생각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네. 판사들과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의견들이 좀 많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해서 대변하는 거죠, 일종의. 예. 네. 한 명이냥 쓴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명이 좀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더군다나 이제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글을 올린 사람의 숫자가 관계없이 지금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눠본 이 개정안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겠고요. 의원님도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핵심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 또 서기 의원님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끝으로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애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하셨을 거고, 선거에서 이렇게 야권이 패배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박상욱 후보자의 인중 강행이라든지, 이런 성완종 리스트 문제가 또 물타기로 계속 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힘든 상황일수록 더 우리가 좀, 저희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